안녕하세요. 예, 박상봉 박사님의 유럽 정보입니다. 그동안도 늘 새로운 국내에서는 전혀 접할 수 없는 새로운 소식들을 전해주셨는데 오늘 또한 아주 특이한 기사를 갖고 오셨습니다. 박사님, 이게 뭡니까 이게? 좀비죠. 네, 좀비. 브라질의 수학자가 우리가 좀비 영화 많이 봤지 않습니까? 네, 좀비가 이제 사람을 물면 좀비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또 좀비가 돼서 그것이 이제 인류를 멸망한다는 시나리오를 상정해 놓고 이 시나리오를 상정해 놓고 이렇게 되면 생존할 수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하는 연구를 했어요. 물론 그 연구는 그것이 이제 하나의 공상이지만 인간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미리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연구를 했다고 하는데 이 브라질 수학자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이제 북한이라는 겁니다. 그거 한번 띄워주시죠. 아까 그 슈푸트닉 도이칠란트라는 언론인데요. 여기서 좀비로 인한 멸망 시나리오에서 생존할 수 있는 유리한 나라는 북한이다. 이런 제목으로.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이제 그 좀비를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조직이 군대라는 겁니다. 군대. 그래서 이분이 이제 군대 조직하고 민간인 이러한 그 좀비의 숫자, 이 수학자니까 숫자를 비교해서 이 사람이 이제 찾아낸 게 실험을 통해서 만들어낸 게 인구 1000명당 민간인 1000명당 47명의 군인이 있으면 좀비가 멸망하는 그 시나리오를 저지할 수 있다. 근데 거기에 해당되는 유일한 나라가 이제 북한이다. 그런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북한은 민간인 1000명당 47명의 군인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북한에 120만 군인이니까 120만 군인이에요? 120만. 그 정규군이 120만이죠. 예. 그러니까 하여간 뭐 1000명당 47명을 충족시키는 유일한 나라는 북한이다. 120만이니까 한 2,400만, 뭐 걔네들 말하는 2,400만이라고 그래도 이건 뭐 200명당 하는 것 같아. 하나 되나요? 200명당. 한 명. 1000명당 훨씬 넘네요. 1000명당 47명이 훨씬 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주 재밌는 브라질 수학자가 북한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못 살지만 군대 조직에 얼마나 많은 비용을 투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거의 1000명당 60명 정도 되네. 그러면 좀비가 생겼을 때 북한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아니 북한처럼 군대가 많아야 군대 조직이 있어야. 근데 이제 이분의 얘기는 좀비로 인해서 멸망하는 확률이 있다는 그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한번 상정해 보자. 그리고 인류가 그러한 시나리오에도 한번 대비해 보자는 차원에서 실험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라는 나라가 이 실험에 통과했다는 것이 아주 좀 가십거리로 그렇게 이제 보도되고 있는 거죠. 아니 그 얼마 전에 그 북한 좀비들 왔다 갔지 않습니까? 이거 야야야 이겨라 이거 이 좀비들 그 이제 해외 토크쇼에서 이거 똑같이 따라하던 거니까 김정일이 잘생긴 배우 가면 뒤집어 쓰고 응원단을 우리 성 기자께서는 좀비를 보시는 그 좀비죠. 그 좀비가 아니면 뭡니까? 그거 도대체 요즘에 어느 나라에서 야야야 이거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하는데 그 연습을 해가지고 왔을까? 그게 좀 미국의 NBC인가요? 뭐 거기서 이제 그런 ABC 방송에서 그걸 그대로 한번 재현했는데 독일에서도 그렇게 한번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관객들에게 이제 그죠. 짝짝짝 이런 옛날에 이게 막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옛날에 그 82년도 그 프로야구 이렇게 하면 응원단 막 일사불란하게 기업에서 나와가지고 우산 폈다 저것도 하고 똑같이 막 일사불란하게. 근데 지금 그렇게 했지만 지금 가서 물빼기 하느라고 하루에 200장 써야 된대요. 아니 200장 그 고백서를 써야지 되는데 지금 한 열흘 지났죠? 다 집에 아직 못 돌아갔답니다. 못 돌아가고 아직도 지금 반성을 쓰고 있습니다. 세상 검증을 받고 있고 더군다나 이번 폐막식에 아마 김정은 암살 전단지가 응원단에게 전해졌나 봐요. 뭐 뉴스에 나오진 않았지만
얘네들이 이제 숨겼죠. 옛날처럼 김정일이가 비 맞는다고 막 울고불고 한 적도 있었지만 그렇죠. 이거는 떠들면 암살 그 현상금이 전 세계에 알려지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숨겼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그 발견이 돼서 더욱더 지금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어느 분들이 그런 훌륭하신 일을 하셨습니까? 모르죠. 그 뭐 시민들이 했겠죠. 그분들 어디서 나오신 분들인가요? 모르죠. 집에서 나왔겠죠. 집에서 나왔겠죠. 모르죠. 그런 일이 있었대요. 저 전에 들었을 뿐이에요. 네. 저희들한테 누가 소식을 전해줘가지고. 이번에 대북 특사단이 갔다 왔지 않습니까? 네. 이제 뭐 우리가 뒷사이트 하면 계속해서 독일에서 아주 권위 있는 그런 주간 신문이죠. 헬무트 슈미트가 발행이로 있었던 지금 테오 존머라고 하는 대표적인 언론인이 관련되어 있는 뒷사이트가 요번에 대북 특사단이 방북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내용이 딱 3가지만 보도했는데요. 네. 이제 조선중앙통신이 대북 특사단이 방북한 이후에 보도한 내용을 이 뒷사이트가 보도한 겁니다. 뒷사이트가. 예. 이번에 기자단이 한 명도 못 갔죠. 못 갔죠. 네. 외국 기자단도 못 간 겁니까? 그렇죠, 못 갔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것만 갖고 이제 뒷벨트가 보도한 건데. 근데 그 만날 때 보니까 북한 기자들도 없는 것 같은데. 이제 북한 기자는 다 북한 공무원이죠. 북한 공산당의 조직원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기자라고 볼 수가 없죠.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3가지가 이겁니다. 한반도 평화 안전에 대해 솔직한 대화를 가졌다. 김정은은 남북관계를 힘있게 추진해 통일의 새로운 역사를 쓴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 북한 핵과 관련된 아무런 언급도 없었다. 그래요. 이 뒷사이트가 이렇게 3가지를 보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청와대에서 정영 실장을 단장을 한 대북특사단이 다녀온 후에 여러 가지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내용도 사실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전혀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에서는 그 합의문과 전혀 다른 보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 또 특이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특히 이제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셨습니다. 이렇게 정용 실장이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게 지금 전 세계 언론에 퍼지고 있더라고요. 아니 체제 보장을 왜 우리가 다른 나라가 해주죠? 그 나라의 체제 보장을 왜 다른 나라가 해주냐? 아니 체제 보장은 자기네들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실정을 하고 국민들을 아사시키고 그 돈으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그렇게 위협에 처해 있어서 북한을 공포국가로 만들고 경찰국가로 만들어서 김정일 세습 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북한의 그러한 시도가 북한을 위협으로 빠뜨리고 있는데 그 체제 보장을 왜 다른 나라가 해주죠? 그 체제 보장을 해달라는 게 뭐 다른 게 아니고 주한미군을 내보내달라는 겁니다. 뭐 그런 의미도 있겠고. 그러고 지금 북한 노동신문 이제 중앙통신 이런 데 보게 되면 뭐라고 그랬냐면 다른 내용은 하나도 안 나왔어요. 딱 우리끼리 외세 간섭 없이 우리끼리 이번에 통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순회 회담과 관련한 일련의 대책들을 토의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순회 회담과 관련된. 예. 그런데 여기는 북한에서 노동신문에 나오는 거하고 여기 언론에 나오는 거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진정성에 있어서 북한이 거짓말을 하는지 대북특사단 5명이 거짓말을 하는지 이런 신뢰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신뢰성은 북한에 신뢰성이 있죠. 그래? 왜냐면 그럼 이중계약서. 북한은 어쨌든 간에 나쁜 쪽으로 일관적으로 간다는 게 나쁜 방향으로 가서는 거지. 걔들은 일관적으로 계속 뭐 핵무기 핵무기 만들고 계속 그런 쪽으로 갔기 때문에 일관성이나 진실성은 북한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북한에는 비핵화라는 비자도 안 나와요. 그렇죠. 북한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또 뭐 비핵화가 뭐 김정일의 뭐 유군이다 뭐 이런 말까지 그건 누가 지어냈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분명히 거짓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될 겁니다. 이거
북한이 거짓말을 하는지. 1991년도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 당시에 김일성과 노태우 대통령 간 사이에 그 합의된 내용인데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후에 우리 주한 미군이 보유하고 있던 전술핵 무기를 철수시켰습니다. 예. 그리고 김일성이 한 게 뭐예요? 핵 개발했죠. 핵 개발한 건데 예. 아니 대한민국의 특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과거 아니죠. 불과 몇 년 전에 이러한 그 합의라는 합의 사항조차도 숙지하지 못하고 가서 이런 엉뚱한 발표를 하는 건지 저희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또 한 가지 군사적 위협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죠? 한미훈련이 군사적 위협이라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겠죠. 그러면서 뭐 북한에는 그런 말이 전혀 없는데 한국에는 마음과 그러니까 가슴과 가슴을 하트 뭐 하트 이렇게 돼가지고 뭐 심장과 심장을 맞대고 뭐 토론한다. 북한은 전혀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정의용 그 양반이 뭐 하는 인간인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이거 우리나라의 안보실장인데 인간이라 그러면 되나? 확실한 게 하나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확실한 거는 그 돌대가리라는 거예요. 그 왜냐면 1950년대 조속 원자력 소련하고 그 북한하고 저기 조속 원자력 협정을 맺고 두 군화 모스크바 옆에 있는 두 군화 연구소에 북한 핵물리 과학자 30명을 데리고 가요. 거기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게 3,000명까지 늘어나고 60년대에 그 소련이 IMT-2000이라는 원자로를 연구용 원자로를 줍니다. 그거를 2메가와트급을 그게 나중에 이 북한이 개조를 하면서 이게 지금 핵을 만드는 기술을 축적을 한 건데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가가지고 무슨 그 이야기를 하냐고요. 그렇죠. 돌대가리 맞죠, 그럼? 사실 사전에 그동안의 남북 관계의 그 회담의 역사라든가 그동안의 합의사항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지켜지는지를 좀 숙지하고 우리 대표단이 갔어야지. 그렇지 않고서 일방적으로 북한이 한 얘기를 감격스럽게 듣고 온 것처럼 이렇게 정말 감격스럽게 듣고 오게 딱 맞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뭐 메모하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러고 오기면서 지시받으러 간 거 같이. 그러니까. 낯살이나 건사하신 분들이 그 조그만 애 앞에 가서 그게 뭐예요? 그게 체면이 없이 김정은이는 딱 이러고 서 있는데 그 어른들이 말이에요. 그 옆에 가가지고 기둥 펴고 그럴 바에는 뭐하러 갑니까? 그게. 그건 우리 국민이 그렇게 정말. 하라고 뭐 대표단을 가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새끼들로 만나야 되고. 네. 아니 한미 군사훈련이야말로 6.25 전쟁 이후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서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서 정례적으로 우리들이 한 훈련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그렇죠. 군사적 위협이 됩니까? 그들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정례 훈련을 마치 군사적 위협이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또 맞장구를 치는 듯한 이런 발표를 보면 정말 대북 특사단이 누구를 위해서 북한을 방문했는지 참 의아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 재래식 무기에 대한 말은 북한에서 제자도 안 나왔습니다. 비핵화에 비자도 안 나왔고 재래식 무기에 대한 제자도 안 나왔는데 대한민국에서는 갑자기 어디서 그런 계약서가 튀어나왔는지 무슨 재래식 무기를 뭐 절대로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예. 그리고 군사적 위협이 사라지면 비핵화를 한다. 군사적 위협이 뭐예요? 북한에다 누가 군사적 위협을 합니까? 아니, 군사적 위협은 북한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 1년에 수백 발의 그 미사일을 쏘는 게 북한밖에 없잖아요. 누가 거기다가 군사적 위협을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아니 또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북측은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실험 발사 및 전략 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이와 함께 북측은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발표가 이게 어떻게 이런 아니 그러면 발표를 회담한다 그러면서 지네가 회담하자 그랬는데 그 쏘면 되겠습니까? 아니 깡패가 뭐 마치 선을 베푸는 것 같은 그런 발표 아닙니까? 그리고 뭐 엄청난 선물을 가져왔다고 그렇게 호들갑을 떨고 그 또 언론에 그 무슨 통일 전문가라고 지금 소위 그 또 그리고 지금 그 뭐 그리고 다니는 그 사기꾼들은 또 나와가지고 지금 또 이렇게 막 난리를 치더라고요. 뭐 드디어 때가 왔다는 둥, 뭐 벌써부터 이렇게 해야 됐다는 둥. 참 이런 걸 보면 정말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에 관한 문제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전혀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남북관계의 역사, 도발의 역사를 깡그리 무시하고 이런 식의 발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정말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것인지 좀 현 정부는 정확히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게 저 베를리너 몰겐 포스트라고 해서 베를린에서 발행된 신문인데 이렇게 보도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북한 핵 폐기가 대화의 전제 조건이다. 대화를 위한 대화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김정은은 어떤 조건도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대북 특사단은 남북 접근의 동력을 이어갈 것이며 북 목적은 북미 대화를 중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베를리너 몰겐 포스트가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러면 세계가 세 당사국이 전부 다 동상이몽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중재해서 하기 때까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요. 근데 우리가 대북 군사 전문가들의 얘기를 보면 북한이 이제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를 기술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기권으로 재진입 기술을 이제 마련할 때까지 거기다 ICBM을 완전하게 장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단계에 접어줄 때까지 불과 서너 개월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3, 4개월. 그렇죠. 빨리 해야 돼요. 그러면 그동안에 이러한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마치 4월 달에 이제 또 남북 순회회담 이런 걸 통해서 시간을 벌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목사님, 제가 김여정이 올 때 김정은이가 분명 서울 오고 싶어 하는 거다 말씀드린 적 있죠. 그렇죠. 네, 근데 뭐 평양 간다고 떠들었는데 김정은이가 판문점까지 온다고 하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 김정은이가 지금 이번에 대북 5명 간 사람들한테서 분명히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네가 명실공히 핵 보유국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핵 보유국을 지금 자기네 누가 믿거나 말거나 걔네는 지금 핵 보유국이에요. 아까 그거 관련돼서 체제를 보장해주면 뭐라고 했죠? 그러니까 체제를 보장해주고 군사적 위협이 없어지면 핵을 포기할 수도 있다. 이거는 자기네가 핵 보유국으로서 인정을 받으면 그렇죠. 그거거든요. 그렇죠. 말을 이 사람들이 이제 갖다가 뒤다 붙이고 있는데 이 사람들 완전 사기꾼들입니다. 이 정의영을 비롯한 5명들은 완전히 이번에 사기꾼들입니다. 이게 이면 계약서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럼 북한에서 사인 받은 거 갖고 와야지 입으로 갖고 기자들도 한 명도 안 데리고 가고. 그렇죠. 기자들도 안 데리고 가고 이게 계약서를 쓰는데 지금 3자가 없어요. 그럼 3자가 없으면 둘이 쓴 거랑 똑같아야 되는데 같이 계약서를 썼을 텐데 이쪽에서 발표하는 거고 저쪽에서 발표하는 거 틀리잖아요. 그럼 이중계약 아닙니까? 이거는 그러면 사기꾼들이죠. 예? 이 과정에서 참 시간을 계속 이렇게 벌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불길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또 한미합동 군사훈련 미루자 그러진 않을까요? 지금 벌써 또 미루자 축소하자 이야기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노무현 때하고 똑같은 패턴입니다. 노무현 때는 어떤 짓을 했냐면은 김장수가 꽃꽃장수라 해가지고 NLL 지키고 왔다 이랬는데 막상 와서 그 제2차 남북 국방장관 회담 합의서 전문을 보니까 서해상평화공원 해가지고 남북 공동 어뢰수요 등등 한강하구 준설 이런 거 해가지고 NLL을 무력화시키는 그 합의를 해주고 왔더라고. 그래놓고 그것도 이면 계약이요. 이면 한국에 와가지고는 이거 나라 지켰습니다. NLL 지키고 왔습니다. 뻥치고. 뻥친 거죠. 그때하고 지금 똑같으네요. 똑같죠. 이 주 가서 지금 비핵화하고 왔다 그러는데 저것들은 비핵화했다는 말 한마디도 안 했죠. 그러니까 제가 정의용의 사람이 내가 방송 용어로 내가 부적합 할지도 모르고 돌대가리로 하는 게 아니 자기들이 정권 잡았을 때 똑같이 그 짓 했으면은 거짓말을 해도 좀 다르게 거짓말을 해야지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군요. 국민들은 왜 그렇게 우리 성 기자가 화가 났나 했더니 옛날에 한국을 똑같이 하니까. 똑같이 하니까 표절이지. 그러니까 좌파들은 표절하는 게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노무현 때 거짓말 친 거를 갖다가 똑같이 거짓말 치는 게 와가지고. 그랬군요. 이게 이제 북한 핵의 안보 전문가 올리버 마이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꼼수의 챔피언은 북한이다. 맞죠.
꼼수의 챔피언은 북한인데 이 북한이 국제사회를 시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시험대 올려놓고 장난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도이체 벨레라고 하는 독일의 미국의 소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독일의 전파, 독일의 소리라는 방송인데 꼼수 북한이 꼼수를 쓰는데 거기에 중국이 흡수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갖고 이 국제사회를 이렇게 해서 제재를 무용론으로 만들고 있는 대북 제재에 대한 틈새를 좀 흐트리고 있는데 구멍을 내고 이러한 꼼수야말로 꼼수 챔피언 북한과 중국이 국제사회를 실험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절대로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되고 시리아의 경우에 2013년도에 대량 살상들을 폐기한 바 있대요. 이제 그 국제 압박에 못 이겨서 그 살인가스 있지 않습니까? 1,300톤을 폐기했는데 그 이후에 물론 시리아가 지금은 살인가스보다를 안 하고 염산가스, 염산가스로 이제 그 반군을 공격하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살인가스를 하고 염산가스를 비교해 보면 치사율이 엄청나게 차이가 난대요. 살인가스는 아주 치사율이 무지무지 높은데 그렇죠. 그때 그걸 1,300톤을 폐기시켰다. 국제사회 압력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쓰는 염산가스는 그거에 비하면 아주 약한 독가스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국제사회 무용론을 들고 나오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 염산가스는 착한 독가스입니까? 착한 독가스죠. 그러니까 우리 살인가스에 비하면 착한. 예전에 옴주결하고 있죠. 옴주결. 그게 살인가스죠. 사람 죽이니까 살인가스. 아니 근데 지금 며칠 전에 제 외신 나온 거 보니까 북한군이 이제 시리아에 들어가가지고 이 시리아 이 정부군을 또 도와주고 있다 뭐 그런 기사도 났더라고요. 이번에 그래요? 타겟 샤워라고 하면 이제 독일의 그 제1 공영방송에서 8시 뉴스, 7시 뉴스 이렇게 뉴스 전달하는 뉴스 매체인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북한, 시리아, 미얀마 커넥션이 있다. 북한이 시리아의 미사일과 항미 개발에 필요한 장비들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고 그 유엔 보고서가 200페이지가 넘는 유엔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따르면 북한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0차례, 40차례의 비밀 부품과 장비를 시리아에 공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사일 기술자도 시리아에 파견했고 또한 금지된 미사일 시스템을 미얀마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 시리아, 미얀마 커넥션이 아직도 작용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보도하면서 최근에 시리아에서 계속해서 그 가스를 통해서 반군을 이제 살해하고 하는 것들. 뭐 그것도 그러고 월스트리트저널 보니까는 뭐 북한이 그 무기를 갖다가 시리아에 공급했다 뭐 그 기사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요즘에 북한의 노동신문이 또 그 시리아 편을 엄청 많이 들고 있어요. 미국이 지금 시리아를 이렇게 아주 폭격하고 뭐 이런 거를 하고 있는 악마들이라고 그러면서 엄청 좀 비난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혹시 이스라엘이 개입하는 거 아닙니까? 2007년도에 시리아가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북한의 기술자들이 이제 도와줬는데 2017년도에 이스라엘 전투기에 가서 이제 완전히 폭격을 가해갖고 이제 완전히 폐기시킨 게 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할 필요 없이 북한을 그냥 제거해버리면 만약에 북한이 계속해서 아랍, 중동 국가에 어떤 무기 공급을 하고 기술자를 파견하고 핵시설 같은 것을 만들어준다면 이스라엘은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을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은 그동안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 용천 열차 사고도 그 당시에 시리아, 이란 핵과학자들이 탔던 열차가 완전히 폭파돼가지고 다 14명인가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게 용천. 용천부터 김정일은 자기를 암살하려고 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 외신에 보니까 그 당시에 그 시리아, 이란 핵과학자들 거기 탔던 거예요? 화학무기 과학자들 그런 사람들이 거기 타고 있었는데 그거를 갖다 폭파시켜서 죽였다 하더라고요. 모사드가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요즘에 북한 노동신문이나 중앙통신이 시리아
대해서 상당히 편을 들고 있고 또 이란 이쪽을 또 막 이렇게 비호를 또 하더라고요. 그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이제 이 북한이 코너에 몰린 게 트럼프한테 전화해가지고 자기 대화 좀 하자고 뭐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에다 공개를 했더라고요. 북한에서 먼저 이렇게 대화 좀 하자고 전화가 왔다. 근데 여기서 중매는 해서요. 네. 자기들끼리 충분히 만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무슨 중매서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미국은 이제 북한을 치기 위해 가지고 많은 명분을 쌓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계속 명분을 쌓아가고 있는데 그렇죠. 당사자인 한국이 지가 중재를 한다고 하니까 그래 마지막으로 한번 가봐라. 이제 그렇게 마지막으로 보낸 건데 마지막으로 가서 거짓말하고 갔다 와가지고 지금 거짓말하고 국제사회를 오히려 지금 농락하고 지금 뭐 북한의 편을 들고 이런 짓을 하면은 이제 뭐가 들어오냐? 그러면 북한을 치기 전에 북한을 협조하고 있는 남한 정권을 먼저 이 경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가지고 금융 공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국의 그런 보복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지금 실제로 이제 뭐 여의도에서 금융거래 큰 손 이 기관에서 투자를 하는 그런 실무자가 하는 이야기가 미국에서 갑자기 한국하고 거래하지 말아 가지고 뭐 갑자기 뭐 끊겼다 거래하는 게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벌써 그런 메이저에서 한 개씩 그런 차단이 들어오면은 우리 이제 금융 소매업을 소매자인 우리 소비자인 우리들한테 개미들한테 여파가 오는 거는 조금 시차가 있기야 있겠지만 있겠죠. 미국 입장에서 뭐 사실은 한미 동맹을 어떻게 보면 야금야금 와해시키고 있는 미국을 배신하는 행동들을 미국이 못 일릴 리가 없죠. 결국은 이제 보이지 않는 무역이라든가 금융 제재 조치를 가할 수밖에 없죠. 한미 동맹 체제를 그동안에 굳건했던 물총질을 허물고 있는 이러한 그 행태에 대해서 절대로 그냥 놔둘 미국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가 지금 미투 운동으로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난리가 났죠. 예, 아주 유력한 대선 주자가 날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투가 이제 뭐 어떻게 처음에 시작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투에 걸리는 사람들을 보면 대개가 좌파의 색채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에요. 글쎄, 근데 왜 좌파만 나오죠? 아니 스위스에서 발행하는 블릭이라는 매체에서 이런 보도를 한 겁니다. 북한의 치어리더는 속노예다. 군악대 출신인 탈북민 이소연 씨를 인터뷰를 했는데. 이소연 42살. 이소연? 네, 예. 군악대? 군악대. 근데 이게 뭐 가명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북한 치어리더는 속노예다. 정치국에서 거의 매일 연회가 열린답니다. 그럼 자기네들이 불려가서 시중을 들고 이제 잠자리도 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치어리더들은 3개월 동안 아주 합숙을 하면서 그 이데올로기 교육을 거의 뭐 세뇌 교육을 받기 때문에 김정은 찬양을 뭐 다른 생각을 할 시간이 없다. 오로지 머릿속에 김정은에 대한 그러한 모든 세뇌 공작으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이들이 다니면 해외 공연을 가면 절대 자본주의 마술에 빠지지 말라. 뭐 이런 교육을 받는다고 하는데, 뭐 외부인 걸 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미투 운동을 보면 이들이 지금 뭐 제가 좌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북한이 뭐 그야말로 좌파의 정수분자들. 그러니까 이 북한의 치어리더들을 뭐 그냥 마음대로 지금 농락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미투 운동이 북한까지 번지면 북한에는 살아남을 자가 없을 정도가. 김정은부터 미투에 걸리는 거죠. 아니 현성월이가 지금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한국의 지금 문재인 정권이 무슨 몇십 년 전에 일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방방방 뜨고 뭐 난리굿을 떨면서 왜 북한의 그 위안부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를 안 합니까? 그러고 나 진짜로 문재인 이제 전 대통령이 이제 임기가 끝났으니까 이제 보궐 임기 끝났잖아요. 그래? 전 대통령이라고 불러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보궐 대통령이기 때문에 보궐 대통령인데 지금 이게 임기를 초과하는 거예요? 임기를 초과해가지고 헌법 유린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 가톨릭 신자라면서요. 가톨릭 신자인데 어떻게 악의 축인 북한한테
그렇게 비굴하게 그렇게 굴 수가 있고 북한하고 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 제가 오늘 아침에 저기 강화문 쪽에서 갔다 왔어요. 갔는데 외교부 앞에 또 그 좌파 단체들이죠. 방위비 분담금이 높아졌다고 외교부에 가서 또 막 데모를 하더군요. 그래서 미군 나가라. 그래서 거기서 또 조금 가서 서머셋 그 뭐였죠? 변양균, 신정아 스캔들로 유명했던 그 서머셋 뭐 오피스텔입니까? 거기 앞에 오니까 거기 선녀상이 있잖아요. 그 앞에 거기에는 또 이제 선녀상 있는 그 옆에 또 뭐 무슨 어디 목사들이라 그러면서 일본군 성노예 이거를 가지고 또 막 떠들더라고요. 이렇게 성에 대해서 아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 중국에서 정말 팔려가가지고 정말 이게 짐승보다도 못한 이 성폭력, 성착취, 성고문을 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해요. 왜 얘기를 안 해요? 그렇죠. 그야말로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참 돌보지 않으면 정말 국제적 고아 같은. 그러니까 그 지나간 거는 뭐 말하지 말자는 건 아닌데 그렇죠. 그것에 대한 진정성이 느껴지려면 현재 진행형으로 있는 이 성폭력, 성착취, 이 성고문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건 그렇죠. 한마디도 안 말하고 그냥 뭐 지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 아무 소리 안 하고 몇십 년 전에 있었던 거는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그러니까 뭐 위안부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것들이 진정성이 없고 그냥 소위 말해서 한일 간의 그 동맹을 한일 간의 그런 이 우방국 간의 이런 관계를 파탄시키고 한미일 삼각 동맹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프로파간다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요. 정말 전 남조선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전 남조선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대체 왜 그러십니까? 아니, 남조선 사람들의 그 평균적인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왜 어떻게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정말 이게 이상합니다.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죽어봐야 지옥을 알겠느냐 이런 말이 있는데요. 국민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배를 걸켜야 되고 또 여러분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하루에 한 끼를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한 걸로 생각하는 북한 같은 세상이 올까 봐 걱정이 근데 됩니다. 제가 늘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만은 북한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미국과 우리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북한의 실체를 정확히 알거든요. 거짓말, 인권 침해, 정치범, 수용소, 아사, 세습 독재. 독일 언론은 김정은 앞에 딕타토라는 단어를 항상 붙였습니다. 거의. 딕타토. 뭐 위대한 뭐 합리적인 인사, 판단력 있는 지도자, 뭐 식견 있는 지도자라는 표현 쓴다는 것 자체가 국제사회로부터 얼마나 동떨어졌다는 것들을 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고, 사실은 이렇게 발표하는 이렇게 요 대북 특사단의 모습을 보면 뭐 비판하기보다 오히려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전혀 좀 국제사회와 동떨어지고 우리의 의식과도 전혀 다른 대한민국 현대사와도 전혀 맞지 않는 발언을 하는지 연민의 정을 느낄 정도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어제 TV에는 이설주를 여사라고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게 그 쌍말로 욕하던 자들이 이설주 그 어린애한테 무슨 여사를 갖다 붙이고 야 이설주가 그 기쁨도 출신 아닙니까? 기쁨도 출신이죠. 그럼 작년에 그러면 아니 우리가 보도 한 번 있죠. 독일 매체에서 매춘부라고 한 번 했죠. 아니 그러니까 뭐 막말로 저기 현명하신 수령 김정은 수령동 씨 와이프가 장녀였어? 아니 장성택이가 데리고 놀았다고. 그러면 지금 김정은이 애 낳은 게 그게 장성택이 애인지 누군지 모를 거 아닙니까? 누도 그 섹스 은하수 아니 섹스 비디오 찍어가지고 그때 그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것도 본 적이 있죠. 뭐 이설주인지 모르겠지만. 이설주
예요. 보니까 이설주하고 장성택이에요. 아 그래요? 뭐 합성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돌아가지고 그때 김정은이가 삐져가지고 이산가족 상봉 한다 그러다가 다 캔슬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아무리 지금 그 페이크 뉴스가 판치고 그렇게 가짜 뉴스에 국민들이 다 이렇게 동조하고 그런 분위기지만 이것도 한때지 전 세계에 그 흐름이 있고 추이가 있고 그리고 역사가 말하는 진실이 있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이게 덮여지라고 생각할지 저는 좀 의아하고 정말 이제야말로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정말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서 제대로 좀 행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게 좀비로 인한 멸망 시나리오에서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북한이다. 그럼 우리도 지금 망하는 거 아니에요? 좀비가 지금 꼈으니까. 아니 그 북한은 자기들이 좀비니까 좀비끼리는 안 묻어둬요. 좀비끼리는 살려준다. 자기들이 좀비니까 안 죽지 뭐. 그럼 우리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좀비. 정신 차려야 되겠네요. 아이고 국민 여러분 그 저 기생충 나오는 그 북한 애들한테 저 접수 당해가지고 그 밑에 가서 성노예 생활하고 살 거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고 끔찍합니다. 그렇죠. 어제 우리가 자연사박물관에서 방송한 게 지방 분권하면은 강간 천국 된다. 그 세게 나간 거 아니야? 세게 해야 됩니다. 요즘 세게 나가. 너무 세게 나가면 갈 길이 없어요. 괜찮아. 나라 뺏기는 것보다 낫겠지. 근데 지금 저는 이번에 판문점 남북 정상 회담이 연방제 합의 각서를 쓰는 장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 송 기자께서도 얘기하셨다시피 북한하고 미국이 만나려면 자기들끼리 그냥 만나면 돼요. 문재인이가 뭐 굳이 중매할 필요 없어요, 그죠? 근데 헬무트 콜 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국가 연합 단계, 연방 단계, 그 이제 연방 국가인데 연합 단계도 그렇게 제안을 들어온 적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연방 단계, 연합 단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 단계를 맺으려 한다면 동독이라는 나라가 적어도 국민이 인정하는 그리고 국민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권을 수립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의 김정은 정권과의 연합이라든가 연방이라든가 하는 그 발상 자체가 전혀 의미가 되지 않는 그거야말로 정부 적화 통일의 한 전 단계로 볼 수밖에 없는 것들이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이거든요. 상이한 체제끼리 한 나라는 자유민주 체제 또 하나는 공산 독재 체제가 연방을 수립한다는 얘기는 이건 적화 통일로 가는 지름길이거든요. 이런 거에 절대로 국민은 동의할 수 없고 이러한 기략을 만약에 현 정부가 꾸민다면 이건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좀 정확히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인가요? 이장희 교수? 네네. 이장희 교수가 요즘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민족 이국가 연합. 그 연합 단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게 이제 너무 불편한 게 많기 때문에 통일은 어렵다. 그래서 하나의 민족, 두 개의 국가 연합. 그래서 이제 남과 북이 이렇게 연합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런 국가 형태가 있습니까? 소설을 쓰는 거죠. 그거야말로 정말 위장 평화 공세고 북한의 적화 통일을 연방제 통일 주장을 정당화시켜주는 그런 행위죠. 절대로 그것은 현실화될 수 없고 그것은 자유민주주의를 통일을 포기하는 그런 발언이라고 보면 정확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시청자들한테 내가 5천만 원씩 주머니 5천만 원씩 채워드릴 수가 있어요. 통일하는 순간 대박 납니다. 여러분 돈 살리다 과로사 하실 겁니다. 통일하는 순간 지금 건설업체들 지금 다 부도 날 판이고 엉망진창이죠. 통일하는 순간 북한 저거 재개발 하려고 해요. 그죠? 근데 그렇게 5천만 원씩 돈을 벌려면 김정은이는 죽어야 된다고요. 아니 아니 김정은이 한 놈만 죽이면 되잖아요. 자유민주 통일을 전제로 한 얘기죠. 그러니까요. 한 놈만 죽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지금 막 비핵화 하니까 사람들이 핵에만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데 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공산 왕조 독재 체제를 제거해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제거되면 핵도 필요 없고 비핵화라는 말을 쓸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무슨 체제를 유지시켜달라 그런 말 왜 필요해요? 아니, 지가 유지하면 되는 거지. 거지 새끼들. 아니 자기 가정을 지가 지켜야지. 남 보고 자꾸 우리 가정 지켜달라 그러면 되냐고요? 그러니까 제발 저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체제 유지를 못 해놓고 왜 남 보고 아니 체제 누가 유지. 북한을 가지라 그래도 안 가져요. 아 그렇게 거짓대가 시글시글 하는데 누가 가지고 싶어요? 내가 낫지. 아니 그래서 지금 하루에 한 끼를 먹어요. 대부분은 두 끼 먹으면 너무 감사하고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어요. 지금 장마당에 그 물자가 들어오지 못해갖고 예. 뭐 생필품 값이 천정부지를 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요. 한 끼밖에 못 먹는다 하니까 임을 위한 행진곡이 그 원곡이 뭔지 아십니까? 뭐요? 그 원곡이 중국의 농민공들이 배고파서 밥 달라고 부르는 노래예요. 내가 들려드릴게요. 잠깐만. 진짜? 진짜로. 자, 이물을 성기사 향한 행진곡 그게 이게 농민공들의 노래예요. 농민공들 노래요? 농민공들의 저항 노래네 그러면. 이 마우스 아니 어. 먹을 거예요. 그죠. 이게 뭐냐면 보시면요. 자, 중국 농민공이 부른 임을 위한 행진곡을 내가 한겨레 TV에서 중국 베이징 외곽의 농민공 마을 피촌 1일 새벽맞이 행사 무대에 농민공 뭐 그러니까 얘들이 이게 중국에 갔는데 오씨 왜 똑같은 걸 불러? 이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이거를 저기 올려놓은 거. 그러면 임을 위한 원곡 한번 들어볼까요, 원곡? 야 왜 중국도 이걸 불러 해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 지금 문재인이가 이게 부른 건데. 근데 우리가 이제 불러야 될지 몰라요. 우리가 피지배 계급이 돼 있으니까. 이들이 비슷하죠? 예. 똑같은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이제 우리가 불러야 되겠네. 광주는 대단하군요.
어떻습니까 이름이? 똑같네요. 그러니까는 진짜 요 연설을 한번 들어보실게요. 대통령이 되면 5.18 광주 정신을 헌법에 새기겠다. 약속드렸습니다. 5월 명령들이 헌법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쉬도록 할 것입니다. 자, 5.18 민주항쟁을 모욕하는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행동도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민주주의의 적으로 규정하고 법으로 금지시키겠습니다. 아니 민주주의라 해가지고 뭐 박근혜 온갖 쌍욕 다 하고 허위사실 유포하고 거짓말하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 5.18에 대해서 말 못하게 이게 민주주의를 가장한 독재지. 인민민주주의 아닙니까? 인민민주주의. 그러고 아니 전직 대통령 그 후보란 사람이 중국의 농민공들이 하루 이불 갖고 먹고 사는 거짓대들이라고. 거짓대들이 밥 달라고 부르는 노래를 저기 가가지고 부르고 무슨 아유 쪽팔려. 그럼 여기가 먼저 불렀네. 아니 그건 아니지. 2012년이니까. 저기 쟤들이 한국 거 들고 와가지고 쟤들이 불렀겠습니까? 쟤들이 부르는 걸 갖고 온 거지. 이 노래 원곡이 뭐냐면은 그 러시아 뭐 전차병 뭐 이게 군가예요, 군가. 러시아 군가가 중국으로 가고 중국에 있는 그 애들이 또 따라 부르다가 그게 지금 북한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쪽으로 해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아 그래요? 우리가 먼저? 우리가 먼저 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 지금 러시아 그 무슨 그 농민공 부른 걸 우리가 갖고 온 거예요? 농민공 중국 원래 빨갱이 원조가 중국 아닙니까? 중국 애들이 부르던 거를 지금 한국에 수입해가지고 계산만 조금 가사만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 뭐 한국 거를 저 중국에 있는 거지 새끼들이 이거 한국에 있는 거를 한류 문화를 보고서 그거를 수입해가지고 가져가서 불렀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예. 그들이 부른 걸 이제 한국에서 갖고 와서.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뭐 민주화라 인사를 해가지고 깨끗하다 했는데 전부 강간범 아닙니까? 전부 강간범이고 신부도 강간하고 고백성사하고 강간하고 고백성사하고 강간하고 그 저기 주교는 아이고 3일만 참으라고 3일만 참으면 이게 잠잠해진다고 그딴 문자 보내고.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진보라는 사람들이 민주화 인사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강간범이고 뭐 표절하고 남의 거 들고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가 했다고 싹 이름만 바꾸는 거 아닙니까? 이름만 그 가사 조금 바꿔가지고 자기가 한 것처럼 해가지고 무슨 민주화 노래를 하고. 중국 농민공들이 배고파가지고 밥 좀 주세요, 밥 좀 주세요. 우리 제발 밥 좀 주세요. 우리가 열심히 일했잖아요. 농민들이 다 했는데 우리 왜 밥 안 주냐고. 그 이야기 하는 거를 무슨 민주화 노래라고 개소리하고. 아유 진짜 무식하니까 이런 거야. 무식하니까. 그리고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정말 그 친구를 잘못 둔 게 그 사람이 좀 불쌍한 게 친구 한 명은 자살했고 친구 한 명은 강간범이고 친구 한 명은 문재인 아닙니까? 그 일본이 동아시아를 어떻게 지배했는가 그 책을 보면요, 그거 문정인이가 서평을 썼어요. 추천서를 해제 그 추천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동아시아를 미국이 동아시아를 어떻게 지배했는가 그 책을 보면은 일본의 수상들이 주1 미군 철수하라고 이야기했던 수상들이 하나같이 다 죽었습니다. 갑자기 밀전병 먹고 화장실 갔다 오다 갑자기 퍽 쓰러져. 그래가지고 보좌관이 괜찮으십니까? 이거 앰뷸런스 부를게요 하니까 괜찮아 하고 푹 주고. 그러고 소련하고 관계 개선하려고 했던 그 수상들, 중국하고 관계 개선하려고 했던 수상들 다 죽었어요. 그 책을 지가 읽어보고 서평을 썼을 거 아닙니까? 안 읽어보고 썼나? 안 읽어보고 썼나요? 그 읽어보고 썼으면은 문재인이가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하면은 뭐 미군이 나가야 된다며. 그러면 일본에서 주1미군 철수하라고 했던 수상들 다 죽었는데 그러면 문재인이 보고 죽으란 이야기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 해놓고 친구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로. 야, 말되네. 그러니까는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참 책 제목이 뭐예요? 책 제목이? 미국은 동아시아를 어떻게 지배했나? 미국은 동아시아를 어떻게 지배했는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상당히 이 친구 복이 없는 사람인 게, 제가 그래 친구 한 명은 자살하고 친구 하나는 강간범이고 친구 하나는 자기 죽이려고 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아 괜찮아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죽는 거예요. 내가 이거 보여드릴게. 이 책 보이십니까? 이 책? 자, 이 책 사가지고 꼭 보십시오. 주한미군 여기 보시면은 자
저희가 정보 수집을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여기 보시면 여기 가운데 여기 서평, 해제 문정인이라고 여기 적혀 있죠. 뭐 연세대 뭐 교수고 뭐 쭉 적혀 있습니다. 지금 문정인 맞아요 지금. 누구 엄김. 예. 이거 나왔습니까? 요 보시면 문정인 맞죠? 문정인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자기가 양기요. 해제가 문정인이고 엄김이가 양기요. 아니 그러니까 뭐 해제가 어쩌니까 이 책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지가 읽어보고 자기 이름 올렸을 거 아닙니까? 읽어봤는데 안 읽어봤을 수도 있지. 자파들은 표준하니까 그러면 이 사람 뭐 박사학위 이런 거 다 가짜인가요? 뭐? 박사학위 가짜인데 어떻게 뭐 대통령 술을 특허하고 엄청 좋아하신대. 술을 엄청 좋아하시고 아주 기운이 넘치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참 많이 읽을 시간이 없을 수도 있지. 책을 많이 읽으실 수 없는 시간이 있으려는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책 한번 읽어보십시오. 문정인 아저씨 이제 읽어보시고 자기가 여기 주일미군 철수하라고 했던 수상들 다 죽었습니다. 하나같이 식사하다 다 쓰러졌어요. 식사를 하셨어요? 밀전병 하나 먹고 화장실 갔다 오다가 푹 쓰러져가지고 괜찮아 하고 턱 죽어버려. 황당합니다. 예. 그래도 여기 이제 이렇게 뒤에 이렇게 썼네요. 뼛속 깊이 친미, 철저한 반미, 그 대결로 점철된 일본 전후사, 우리의 역사도 결코 다르지 않다. 이랬네요. 네, 그 우리 역사도 결코 다르지 않겠네요. 모르겠어요. 여기 보시면은 뭐 그래 우리의 역사도 결코 다르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은 결코 다르지 않지. 주일미군 철수하라고 했던 수상들 다 죽었으니까 다르지 않겠네 우리도. 그랬군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자마자 그때 미국 갔다 왔잖아요. 그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제일 처음으로 제안한 게 전시작 정보 빨리 돌려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가 막혀가지고. 왜 돌려달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전시작 정권이 이게 전시작 정권이 미국한테 있으면은 지금 만약에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북폭하는 일이 생기면은 한국의 모든 행정권이나 이게 다 이제 미군한테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 생기죠. 그렇게 돼버리면은 더불어민주당은 전부 여적죄입니다. 여적죄로 전부 사형입니다. 여적죄는 벌금이 없어 사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들 전부 사형이고 그 정교조 회원들 다 사형이고 민주노총 간부들 전부 사형이고 뭐 전부 사형이에요. 사형. 미군은 애누리 이만큼도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죽을 것 같으니까는 뭐 다 돌려달라고 하는 거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시작 정권 딱 발동되는 순간 한반도 행정은 전부 미군이 다 그걸 관할한다고. 그러면 뭐 민주노총 밑에 산하 언론 노조들 이런 애들 기자들 전부 사형이에요. 여적죄는 그냥 가차없습니다. 엮이지 마세요 그쪽에. 엮이면 강간당하고 사형당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박사님 오전 여기까지 갔어요. 주객이 저도 됐습니다. 오늘 부록이 더 길었어요. 아니 근데 이게 왜냐면 이게 우리 박사님은 아주 이렇게 이제 정통파고 저는 사입입니다. 사입이고 이렇게 농담도 하고 정통파로 이렇게 분석도 해주시고 이러면 이게 사람들이 또 재미도 있고 뭐 지식도 없고 그렇죠. 하니까 저희가 재밌게 들으려고요. 오늘은 아주 양념으로서 활력소가 됐습니다. 그렇죠. 님을 향한 행진곡이 아주 북한의 종민공 노래. 아니 정말 한류를 중국에 전파한다 그러면서 중국 거를 여기 갖고 오면 돼요 이거. 사대주의에 쩔어도 분수가 있지. 그러니까 한겨레 그 TV에 기자가 놀래가지고 야 이거 똑같은 거 뭐라고 그 찍은 거 아닙니까? 그거 찍은 거 자기들이 가사만 조금 바꾼 거. 가사가 좀 바뀌었다는 거죠. 아이고 대단한 것을 발견했네. 그러니까 여기서 바꾼 게 아니라 거기서 바꾼 게 아니라 여기서 바꿨다는 거죠. 근데 저 원곡은 러시아. 그 지금 그 음악 노래풍을 보면은 러시아풍이거든 러시아풍이라고 이 곡조를. 그 원곡을 좀 찾아내야 되겠네요. 원곡 있어요. 내가 보여드려? 참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 이건 편집을 좀 하면 되니까.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 네, 그 원곡을 좀. 원곡 다. 님을 위한 행진곡의 원곡을 좀 오늘 좀. 맞네. Высоких берегов Амура, час
이거 번역을 좀 시켜야 되겠네. 뭐 만세. 근데 리듬이 어떻습니까? 똑같지 않는가? 이거 비슷하잖아요? 맞네. 빛깔이 진짜 똑같습니까? 이거 하고 볼까요? 믿음, 아유, 징, 또 가는 거. 바람, 징, 논란, 징. 비슷한데 조금 뭐 100%는 아니고. 행동을 좀 했겠지. 아, 여기서부터 갔네. 농민공이 프로를 좀 하려고. 이거 하고 어떻게? 맞아요, 같아. 100% 똑같은 거 같지? 100%랑 똑같이 나고. 약간 조금 편곡을 했겠지. 표절이. 표절도 잘하니까.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러시아 이 세대전차라는 그 군가가 중국으로 들어간 거고 중국의 농민공들이 배고파서 이게 그러니까 그 러시아 군가라는 게 그 볼셰비키 혁명할 때 야 못 살겠다 갈아엎자 정권 뭐 그런 다 노래입니다. 혁명하자 배고파 죽겠다. 아까 우라 이거 나오니까 만세 뭐 이렇게 하는 거 같아요. 그런 노래가 1921년에 중국이 중국의 공산당은 소련의 공산당 이 아시아 지구로 시작을 했습니다. 21명이서 저기 마오쩌둥하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게 다 수입해가지고 다 퍼진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이게 북한에 들어가고 또 한국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이 소위 말하는 이 민주화라는 사람들이 북한에서 자금받아고 그 인민민주화 운동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게 지금 근데 퍼지가 들어온 거죠. 이제 이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저희가 평창 그 개막식 때 갔는데 이 한반도기 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뭔지 아세요? 뭐요? 인터내셔널. 인터내셔널? 네. 일어나라 저주로 입맞은 세상. 일어나라 저주로 입맞은 세상. 줄이고 종된 자세에게 이거 있죠. 이 공산당 노래 있잖아요. 공산당 노래 그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거기서. 아니 그 노래를 지금 왜 불러요? 그러니까 그건 뭐 제가 홍련은 이제 그 노래를 건전한 우리 대한민국 산 사람이 그 노래 알 리가 없는데. 그죠. 근데 거기에 이 한반도기 들고 인터내셔널 커뮤니즘에서 이런 데인 거 아닌가? 그게 인터내셔널 가가 있어요. 인터내셔널 가가 있어요. 아 인터내셔널 가가. 예. 그래서 그게 그 한국말로 하게 되면 일어나라 저주로 입맞은 세상 줄이고 종된 자 세계. 다른 거 되었는데 그래서 그 인터내셔널로 세계를 무슨 세우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여기 나오는 거. 예. 이것도 좀 가사가 틀리지. 레닌 혁명인데 공산주의 혁명. 이게 공산주의 공산당 가요. 국제 공산당 가. 네. 그런데 그날 평창 올림픽에서 이걸 왜 불러요? 이건 좀 전혀. 우리 그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 애국진영 그 자유 시민들이 모여서 막 그 애국가 부르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앞에서는 인터내셔널을 틀어놓고 부르는 거예요. 아니 이걸 부르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에요. 조청년도 아니고. 조청년 아니고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런 학습을 한다는 얘기네요. 어디서. 그렇죠. 학습하죠. 그 건국대 그 막스 뭐 동아리라고 또 있다고 누가 이렇게 포스터를 보내줬더라고요. 포스터. 건국대도 있고 네. 경상대학에는 네. 심지어 네. 막스주의 철학과가 있잖아요. 대학원 과정에. 경상대는 국립대 아닙니까? 그걸 만든 자가 지금 한국연구재단에 이사장으로 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나랍니까? 아니 그 경상대 국립대인데 그 막스 그 공산주의를 가르친다 국립대에서? 네. 오, 음에 지금 사실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한 자리씩 하신 분들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일 똑바로 못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한테 뒤집어 씌울 필요 없어요. 다 본인들이 일을 똑바로 못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지. 장관, 뭐 국회의원, 뭐 대통령, 뭐 다 이런 국정원장 뭐 이런 거 다 하면서 뭐 한 거예요. 간첩이라고 말도 못하고. 아니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가 이제 그 반중 집회하라고 하니까 보수의 엘리트 지식인층에서 우리를 공격을 하는 사람이 욕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니까 이 보수의 중장년 이 엘리트층은 자기 새끼들은 전부 미국에 다 유학 보내놓고 자기들은 중국하고 사업을 해가 또 큰 돈을 벌고 있는데 우리가 반중 집회하라고 계속 그걸 하니까 자기들이 밥줄이 떨어지니까는 이게 뭐 우리를 욕하는 거예요. 지금 중국의 한국에 대한 영향력은 어느 정도예요? 지금 뭐 한국 사실 그 일본의 잡지에도 뭐 나오고 하는 게 그 자위대 이 뭐 기지 근처에 그 뭐 편의점부터 해가지고 안마 시술소에 그 몸 파는 아가씨들까지 해가지고 전부 다 스파이를 다 씹어가지고 자위대 회원들이 그런데 뭐 이렇게 놀러 갔다가 이 잘못 걸리면은 이렇게 신분증 다 뺏기고 그 신분증 가지고 해킹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슈퍼에서 우연히 지나가다가 오면 가면 만나는 것처럼 해가지고 또 뭐 이렇게 또 포섭하고 해킹하고 일본에서 그렇다는 거죠. 일본이 그 정도 그 지경이라는 거죠. 그리고 일본의 그 자위대의 그 간부들이 그 뭐 이 중국인하고 결혼하는 게 또 비중이 상당히 높아 문제되고 있고 근데 그게 한국도 지금 뭐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방 분권하면은 지방 그 자치선거 같은 경우는 중국인도 투표가 가능합니다. 영주권만 있으면은 공직선거법 15조에 따라 가지고 영주권 획득하고 3년 지나면 투표가 가능한데 지금 뭐 영주권을 문재인 정권이 막 팔지 않습니까? 돈 뭐 몇 푼 아주 저렴한 돈 투자하면은 뭐 영주권을 막 주는데 그러면 그 다음번 지자체 선거에는 중국 애들이 다 이렇게 투표를 해가지고 한국이 중국 식민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중국인들이 특별히 모여 사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데를 토대로 해가지고 마약이든 뭐 성매매든 뭐 총기든 다 유통이 되겠죠. 그 지역은 슬럼화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이제 식민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그 이민국이 너무 그 사람이 많이 와가지고 이게 뭐 옛날에는 몇십 명 이렇게 왔는데 지금은 그 몇천 명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날짜를 정해놓고 예약제를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받아주는지 우리 나라도 조그만데 사람은 가득 오면 어떡해요? 땅도 넓은 거 모르는데 통일해야 되겠네. 북한도 뭐 합쳐봐야 조그마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 넓은 데가 살아야지 왜 땅 그 고시 공부하는 우리 공무원 고시 공부하는 그 학생들 그리고 그 학생들 부모님들 북한하고 통일해가지고 한국이 자유통일하면요 공무원 자리 100만 개 생깁니다. 100만 개. 김정은이 딱 제거해버리고 통일하면 공무원 생기는 거, 공기업 생기는 거고 일자리 막 어마어마하게 생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지금 현재 공무원 하시는 분들 북한이 딱 열리는 순간 북한에 가가지고 이제 다 진급해야 될 거 아니면 그 진급 자리가 줄지어 진급하는 거지 승진하는 거지. 그러니까는 그 김정은이 한 놈만 그쪽 집단 한 놈만 제거하고 빨리 통일해가지고. 근데 이거 김정은을 제거 못하면 북한 애들이 다 내려와서 우리나라 공무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먹히느냐 먹느냐 그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미국의 그 저기 군사 잡지 보니까는 북폭 일자를 3월 28일, 4월 2일로 딱 못을 박아놨더라. 진짜예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안 했죠. 그건 이제 왜냐하면 그거는 그냥 압박용이지. 아니죠. 아니 기습 공격을 하는 날짜 정해놓고 하면 기습 공격이 안 되지. 기습 공격. 그러니까 그 군사 전문가 하시는 이야기가 항공모함이 온다는 거는 안 친다는 그 이야기라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야 한국만 말고 그냥 칠 것 같았으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듣도 보도 못하는 그 무기들이 많은데 그런 걸 해가지고 그냥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야 이거 질것 같아요. 아니 오히려 지금 가만 놔둬도 죽을 판인데 예. 뭐 그걸 뭐로 계속 군사 공격을 하면은 지금 미국 북한에 유류가 없기 때문에 유류가 이제 말라 비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냥 게임 끝나니까 계속 군사 공격을 해가지고 훈련을 계속 하면은 맞장구 자기들도 훈련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럼 기름 다 소진하는 거예요. 그래 말려 죽이는 거죠. 지금 무산경산이 돌아가지 못하는 게 기름이 없어서 못 돌아간다 그러고요. 진짜 북한에 기름이 그러면 없는 지금 나라예요. 뭐 엄청나게 지금 제재가 이제 효과를 보이고 있는 시점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또 초를 치는 문재인 정권 때문에 김정은이 지금 다 망하려고 그러는데 또 못 망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속상한 거죠. 그래 속상한 거죠. 뭐 오늘 여기서 마칠까요? 예, 요거 꼭 보이죠 이거. 다 죽었어. 일본 수상들 다 죽었어. 이거 우리가 읽어줄까요? 이제 사람들한테? 나중에 한 꼭지씩 한 꼭지씩 읽어줘야 될까 보다. 네, 그것도 괜찮죠. 네, 그러면 뭐 그렇죠. 진짜 죽었는지 성 기자가 거짓말하는지 이것도 검증해야 돼. 아유 보시죠. 그러니까 뭐 다 읽을 필요 없고 중요한 것들만 다 중요한 이 책 보시면요, 일본의 그 공산주의 사회당을 미국 CIA가 만들었더라고요. 그래가 공산주의자들한테 돈 대주고 해가지고 막 그 폭동 일으키게 하고 뭐 안보 투쟁 이런 거 다 미국에서 조작해가지고 CIA가 들어와죠. 그리고 일본은 말단 공무원까지 CIA가 다 이렇게 그 관여를 하더라고요. 이 인사를 가지고. 식민지 일본은 식민지, 미국 식민지라고요. 해제라는 게 이 책을 추천한 거군요. 그러니까 추천이에요. 추천사였어요. 읽어보고 추천했을 거 아닙니까? 자기 친구 죽으라고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하는 거지. 이거 안 보고 그냥 썼을 수도 있죠. 예. 어쨌든 오늘 그 우리 박상봉 박사님께서 전달하신 주요 내용은 북한은 좀비 때문에 그 자체가 좀비이기 때문에 안 망하는 것도 있지만 북한에 군인이 너무 많아서 인구 1000명당 47명의 좀비를 가지면 좀비가 아무리 있어도 죽지 않는데 47명의 군인이 있으면 네, 그러니까요. 47명의 군인이 있으면 망하지 않는데 다른 모든 나라는 전 세계에서 좀비 때문에 망하더라도 북한만은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유럽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말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이번에 대북 특사단 5명이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강한 의구심이 들었다는 거죠. 예, 북한과 평양과 서울의 발표가 왜 이렇게 다른가? 예, 거기에 또 우리 성상훈 기자께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중국의 농민공들이 배고프다고 부르던 노래를 우리나라 좌파들이 베껴다가 불렀다. 뭐 이런 이거는 좀 검증을 해야 됩니다. 예, 뭐 그러다 우리 보고 뭐 페이크 뉴스를 만들어내지 마십시오. 이건 검증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연도상 이제 뭐 놓고 따지면 중국이 먼저 불렀는지 그 광주에서 먼저 불렀는지 그거는 이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 감론을박 해가지고 뭐 이렇게 우리가 거짓말한다 해가지고 노이즈 마케팅이 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알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또 성상훈 기자께서 특별히 또 이번에 말씀하신 것은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친구복이 없다. 한 명은 자살했고 친구 한 명은 자살했고 한 명은 최고 강간범이고 또 한 명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금 벼랑 끝으로 몰고 가서 죽게 만드는 아주 탁월한 이 도사를 지금 이렇게 두고 있다. 이게 친구인지 하나 생각을 여러분 친구 잘 둬야 돼요. 꼭 사서 보세요. 이거. 꼭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뭐 문재인 대통령은 참 불행하네요. 자살하지 않으면 강간범이고 강간범이 아니면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은 그 김동일 교수님이 자살하지 말라고 한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자살하게 되는 거 아니야? 그거 모르죠. 뭐. 아니 요즘에 그 친구가 눈에 자주 보이겠지 뭐. 먼저 가신 친구가 자주 보이겠지 뭐. 근데 요즘에 그 죽는 거 보면 또 쉽게 죽기도 하더라고요. 그때 그 비트코인 던져갖고 갑자기 죽었잖아요. 갑자기 죽었죠. 그거는 추석 설이죠. 설 연휴 마지막 날 죽었다고. 그 왜 죽은지 압니까? 왜 죽었어요? 부침개를 하도 많이 붙여가지고 바로 세했다더라. 그러니까 요즘에 또
대통령도 또 뭐 가로세울 수도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문종인 특보를 문재인 대통령이 좀 조심해야 되겠네요.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